안녕하세요, 여러분. 둘이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유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의도해서 스스로 공유자를 섭외해서 공투해서 공동투자해서 지분으로 가진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공유지분으로 가져야 할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상속받았을 때 그때 공유지분을 갖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내가 공유지분 갖고 싶지 않으면 상속 포기를 하면 돼요. 그렇지만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데 상속 포기할 사람은 별로 없겠죠. 자, 그리고 그런 경우에 공유지분으로 물건의 등기를 공유지분으로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또 요즘 같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인 경우에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다 보면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저는 공유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동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비추해요. 투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의도치 않게 이와 같이 공유지분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유지분 등기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유리한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물론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유리한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자 우선 매수 가능이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공유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각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공유자 A가 세금에 대한 압류나 근저당으로 인해서 공매나 경매로 넘어가게 됐을 때 공유자 B는 그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A 지분에 대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공유자가 2분의 1 지분이긴 하지만 이 지분이 10분의 1이든 100분의 1이든 상관이 없이 내가 지분권자인 물건이 경매나 공매로 진행되어 있을 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갖고 갈 수 있는 확률을 없애버리고 내가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지분을 공매가 진행이나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B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B의 단독 소유로 할 수 있죠. 즉 살고 있는 집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에 해당돼요.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라는 제도는 아주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제도는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만약에 부부 공동명의로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이 사업이나 이런 연유로 인해서 경매나 공매로 진행될 때 나머지 채권 관계가 깨끗한 사람이 그것을 공유자 우선 매수함으로써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물론 지분 등기하는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주 좋은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꼭 나쁘다고라면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부부 공동명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잘 아는 지인분끼리 공동명의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3억에 매입해서 2년 후에 4억에 매도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물론 모든 경비는 제외하고 순수이익이 1억이라고 생각하고 양도소득세 1억에 대해서 납부해야 한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드린 겁니다. 요즘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법이 워낙 많이 바뀌어서 많이 복잡해지긴 했지만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매도 차익이 1억이 생겼고 그 1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될 경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비과세 이런 거 전부 다 배제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공유자 A라는 사람의 2분의 1 지분, 공유자 B라는 사람의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1억이 차익이 생기면 각각 5천만 원의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A라는 사람도 250만 원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B라는 사람도 250만 원 기본 공제를 받고 그 금액에 대해서 나머지 5천만 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데 공유지분으로 2분의 1씩 각각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율은 24%를 납부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공유지분으로 하지 않고
단독 소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될 경우에는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35%의 세금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2분의 1 지분씩 아파트에 대해서 만약에 공유지분으로 해놨다 했을 경우에 단독 소유일 경우에는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35%를 물어야 되지만 공유 지분의 2분의 1씩 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을 24%만 납부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물론 한 건만 하지 않고 여러 건 하게 되면 합산 신고를 해서 또 양도소득세율이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한 건에 대해서만 매각을 하고 그 수익이 생겼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율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의 한 방법으로서 굉장히 좋은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공유지분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첫 번째, 공유자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좋고, 두 번째,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을 할 수 있어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단점도 많이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공유 지분을 만들어 가지고 공유 지분이 되어서 그것을 진행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좋은 점을 잘 발휘를 해서 또 다른 좋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 또한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같이 막 세율이 정부에서 하도 세금을 많이 추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의도적으로 부부 공동 명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녀랑 같이 공동 투자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 소득 절감 효과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내게 유리한가를 따져본 다음에 투자를 할 때 잘 공동명의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서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둘이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